안녕하세요. 오스태 교수입니다. 몇몇 분들이 향신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향신료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향신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방대해서 한 번에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향신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대단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발한 것, 그리고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들은 모두 당시에 값비싼 향신료를 얻기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신료가 모험을 할 만큼 큰 이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로마 시대의 화려했던 육식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육식 문화는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문화권도 육식을 일부 하긴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식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쌀은 보관과 조리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조해서 저장한 다음에 불리거나 끓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육류는 조리와 보관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신료는 육류 보관과 조리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향신료 사용이 대중화된 것은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지중해와 홍해를 관통하는 무역 항로가 확보되었고, 이를 통해서 인도산 후추와 계피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높은 수준의 음식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남아있는 약 2만여 개의 로마 시대의 레시피를 재현해 보면 이 시대에 매우 수준 높은 조리 기술과 음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분열된 후에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요충 지역을 이슬람 국가들이 장악하면서 인도산 향신료를 더 이상 풍부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권을 장악한 이슬람 상인들은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또 향신료 가격을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향신료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후추는 금값과 비슷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당시에 향신료 가격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향신료 맛에 익숙해진 유럽의 귀족들은 후추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역 항로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른바 세계적인 사건인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것인데요. 명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 폭도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대부분은 이전에 로마 영토였고, 로마는 서기 380년 테오도세우스의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096년 제1차 십자군 원정대가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슬람 영웅 살라딘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13세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8차례의 십자군 원정대가 출정했지만 무역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과의 사이는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향신료 가격은 더욱 치솟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을 하면서 무기와 항해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발달된 항해 기술을 바탕으로 지중해와 홍해를 지나지 않고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됩니다. 이 시가 바로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의 모험 항해가 집중된 시기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은 인도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450년경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를 가려다가 거센 풍랑으로 만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디아스는 실패했지만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이 항로를 통해서 인도에 도착하고 많은 향신료를 싣고 와서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이것이 유럽의 전역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 길을 선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적들입니다. 백길은 멀고 또 험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다가스카르와 이제 소말리아 해협에 해적들이 배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면서 매우 위협적인 항로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열대의 배가 출항을 해서 한 대의 배도 돌아오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신료의 가격이 워낙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그 한 대의 배만 돌아와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인도산 후추 그리고 클로버와 넘맥을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육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냉장 시설이 좋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클로버와 넘맥을 한번 맛보고 나서는 다른 재료로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상권이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향신료를 먹기가 어려우니까 식탁이 점점 피폐해졌죠. 로마 이후에 1000년 이상 발전되어 온 음식 문화에서 익숙해진 귀족들의 삶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럽 귀족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항해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서 4척의 배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 8월 3일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가마의 차이점은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에서 신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돌아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랜 항해 끝에 지금의 쿠바 섬인 아이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세계적인 식민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콜럼버스는 인도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인디언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다는데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서 남아메리카의 고추가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고 16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군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을 훌륭한 모험가로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또한 대다수입니다. 조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일들이 사람의 본능, 즉 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쟁이자 또 모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리적 관점에서 향신료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